이번에 민주당 대선 상황 살펴볼 텐데요. 어제 열린 민주당 토론회의 최대 화두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의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후보들끼리 2대2로 의견이 나뉘어 설전을 벌였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땅을 쥐어짜 만든 천문학적 돈으로 내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하더라고. 이번 대장동 사건은 부패 투기 세력들이 국민의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방해, 제도적 관계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또 어떤 이슈를 담당하게 됐는지 아시겠죠? 어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소식입니다. 역시나 토론회를 덮은 핵심 쟁점은 대장동 의혹이었습니다. 공방을 계속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서 머릿속이 뒤엉키는 느낌이었는데요. 대장동은 잠시 넣어두고 음악대장의 샤우팅이 듣고 싶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자, 토론회 읽어주는 남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레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민주당 대선 후보 이렇게 4명입니다. 하이라이트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일남 박마커 출발합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 나쁜 영향 안 미칠 것 같으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좀 안 좋다 싶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꽂아주시죠. 토일남이 뽑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명추연대 대 낙용연대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민주당에게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2대2로 갈린 건데요.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대표는 호재라면서 이렇게 O를 들었고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호재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X 팻말을 들었습니다. 명추연대 입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사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속적인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이 100%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이 국민의힘이고, 그 속에서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명추연대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간만에 찰떡호흡도 보여줬습니다. 텔레파시라도 통한 걸까요? 두 후보 모두 기승전 셀프 칭찬 신공을 보였습니다.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조와 이 정치, 재벌의 카르텔을 보고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 하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돌아온 낙용연대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유의 엄근진 화법으로 대응했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일 텐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큰 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는 건데요. 박용진 의원도 남탓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이죠. 표현 자체 별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국민들 피눈물 나는 이 일을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니다라고 진영 논리로만 단순히 나눠서 보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별로 달갑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 퍼레이드인데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철벽 방어입니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면 부정부패, 회계부정이 발생하니 아예 우리가 최대치로 예상 순이익의 70%를 환수한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우리도 알 수도 없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이 지사 자신은 적법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수익 배분 설계는 민간 사업자가 했지 자신이 손댄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간부회의 한 10대 번 얘기했습니다. 사건의 키맨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인물인데요.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으로. 측근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다만 만일 유 전 본부장의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자신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네. 관련해서 그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명락대전인데요.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되갚기 전략을 썼는데요. 이 지사,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와 당대표 시절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무능 공세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도 무능 공세로 대갚았습니다. 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네.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수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였다,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었다 하시다가 9월 17일 처음으로 그 토건 비리라는 걸 발견하셨다 그러는데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네. 무능한 것이죠. 직무유기이거나. 후보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잠깐만요. 대해서는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닙니다. 당하고만 있을 이 지사는 아니죠.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지난 토론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공격 방식을 빌려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이 전 대표가 같은 편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이 지사도 이 전 대표의 공격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누가 고문하면서 몇 억씩 받았다.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자, 토론회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민주당 경선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백신 크로스를 선보인 백다혜 반장이 1일 상황실장을 맡아줬는데요. 이제 민주당 2차 슈퍼위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백 반장이 경선 일정과 명락 두 후보의 현재 누적 득표율, 캠프 전략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백다혜님 나와주세요. 네, 1일 민주당 경선 상황실장을 맡은 백다혜입니다. 박마커의 강요를 못 이기고 맡게 됐는데요. 그래도 충실하게 민주당 경선 일정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제주와 내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모레 인천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순회 경선을 진행하는데요. 인천 순회 경선이 있는 모레에는 이른바 2차 슈퍼위크, 2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도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34만 1,858표를 얻어서 득표율 53.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2만 2,353표로 34.7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적 득표차는 약 12만 표입니다. 오늘 제주 순회 경선 결과는 잠시 후인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사 측은 이번에도 과반을 넘겨서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호남의 승리로 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전략적 판단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에 후보를 확정하고 원팀으로 단결해서 내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2차 슈퍼위크를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습니다. 2차 슈퍼위크까지 마무리되면 민주당 경선이 7부 능선을 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본선에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는데 그걸 선택할 것이냐. 그걸 선택한다는 그냥 위험천만이다. 이건 폭탄을 그냥 안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상황실의 백다혜였고요. 다시 박마커 나와주세요. 네, 백다혜 반장 고생 많았습니다. 역시 시키면 뭐든 잘하는 우리 백 반장. 앞으로 종종 일일 상황실장으로 소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두고 명추 대 나경, 유동규와 선거은 이재명.